연남동에 얼마 전 오픈한 니시무라멘 연남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은 홍대 입구역에서 큰 길로만 쭉쭉 가면 돼서 연남에 있는 것 치고 찾아가긴 쉽습니다.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니시무라 타카이토 라퀴진 크리아티비티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라고 하고, 여긴 얼마 전 한국에 오픈해서 요 몇 주간 가장 핫한 라멘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뭔가 SNS에 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서 약간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면 니시무라 셰프 본인이 와 있다고 하기도 해서 일단 다녀와 봤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미슐랭 스타를 받은 라멘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그 빨간 가이드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지만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미미한 저라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일본의 본점이 있는 후쿠오카는 빨간 가이드 책이 매년 커버한 지역이 아니고 2014년에 후쿠오카, 사가, 그리고 2019년에 나가사키까지 묶어서 특별판이 나왔는데 그중에 2019년 판에 수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라멘집으로서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레스토랑이 라멘을 파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물론 같은 셰프가 만든 메뉴인데 부문이 다르다고 수준이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 점심과 저녁 영업 컨셉이 워낙 다르기도 해서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그냥 미슐랭 스타 라멘집 이라고 하기에는 단서 조항이 너무 많긴 합니다. 물론 셰프님 실력이 그 사이에 몇 차례나 레벨업해서 다음번엔 뭐 라멘으로만 별을 3개 달고 올 수도 있고, 퓨전 코스 요리보다 라멘집으로서 더 훌륭한 곳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별 달고 왔다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까지는 없고, 받은 걸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더 없고, 그냥 라멘만 놓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는 4층에 있는데 밑에 교회가 있어서 일요일 아침에 방문하시면 권세와 영광이 잘 느껴지고요. 아직 오픈 극초반이라 영업시간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11시 오픈에 오픈 시간쯤 도착한 팀까지는 2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었고, 11시 반쯤 몰리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 이후에 도착한 팀들은 약간 기약 없이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내부에 보면 비밴덤 피규어도 있고, 저희는 자리를 벽 쪽 바 테이블로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일본식 중정이 연상되는 예쁜 테이블에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먹게 됩니다. 일본 본점은 고민가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정원을 그대로 가져오진 못해도 노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조금씩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가성비 좋게 고급진 느낌이고요. 하여간 저는 면벽 수행하는 걸 좋아해서 이 자리도 괜찮았고요. 기본으로 차를 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메뉴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리 주문을 해둘 수 있었습니다. 라멘 2종류와 다시타마, 그리고 솥밥이 있고요. 마실 거리는 맥주와 하이볼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설명서도 나눠주시고요. 밑반찬으로 와후 백김치가 먼저 놓였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한국의 색이 조화된 백김치라고 하는데, 이름만 백김치지 그냥 쯔케모노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먹을 것 같습니다. 맛은 있지만 이런 걸 막 김치라고 부르면 한국인이 화낼지도. 내가 한국인이구나. 넘어가고 청양고추로 맛을 낸 올리브오일도 갖다 주시는데, 이건 상당히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시오라멘으로 시작합니다. 얇게 썬 차슈가 2어장 들어있고 파와 부추 페스토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빵이 한 조각 올라가 있고요. 면은 자가제면이라는데 시오에는 전리품 면이 들어갑니다. 쌀로 치면 현미처럼 밀을 통째로 가루내서 만든 면인데 영양소나 풍미, 식감이 다르고, 눈으로 보이는 특징은 표면에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부추 페스토를 섞기 전에 국물을 떠먹어봤는데 육수가 이대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염도는 전반적으로 좀 있긴 한데 튀지는 않고, 면 삶기는 부드럽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얇게 썬 차슈는 육향은 좀 있지만 그렇게 특색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이 이 부추 페스토인데, 이걸 풀면 국물이 초록색이 돼버리고 맛도 기존과 많이 달라집니다. 언제 이걸 푸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맛의 밸런스를 한번 흩어버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점부터 뭔가 제가 아는 시오라멘이랑은 거리감이 생긴 느낌도 있습니다. 빵 찍어 먹는 건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다른 분들 보면 서빙할 때 이미 국물에 푹 잠긴 채로 가져온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엔 생존이고요. 아무래도 라멘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생략되거나 대체되거나 하는 와중에 김 대신에 빵을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은근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양오이를 넣으면 그전까지 뭔가 어울린 듯 어울리지 않는 맛이 어느 정도 평정된 느낌이 있어서 이건 충분히 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그릇 다 먹는데 문제 없었고요.
스키모노를 리필하고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남 본점에만 있다는 교카이 파이탄입니다. 이번엔 1,500원씩 받는 반숙 달걀을 하나 추가해봤고 빵은 익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으로 만든 오일이 올라가 있고요. 먹다 보면 작은 김 조각이 씹히기도 합니다. 면은 이번에는 얇은 스트레이트 면으로 바뀌었는데 제 취향의 꼬들꼬들함은 아니지만 괜찮은 식감이었습니다. 차슈는 똑같이 무난한 차슈고요. 이번엔 청양오일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해봤는데 빨리 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그래서 맛은 있는데 뭔가 킹받는 느낌을 다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걸 감안했을 때 시그니처라는 시오보다 그래도 육수가 기둥 역할을 해주는 교카이 파이탄이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라면에 곁들인 메뉴로는 갓 지은 솥밥과 치즈 그리고 다시타마가 있는데요. 솥밥은 주문 즉시 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솥을 통째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사진만 찍게 해주고 다시 가져가서 조금 덜어다 주시길래 약간 기분 셌습니다. 뭔가 밥을 줬다 뺏긴 기분이라 괜히 피자칩스러운 치즈가루 주는 것도 미워지지만 이렇게 갓 지은 솥밥이 맛이 없을 리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라면집밥이 딱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빼고요. 그리고 리소토처럼 만들어 먹는 건 재미도 있고 별미긴 한데 저는 그냥 밥으로 먹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리소토가 아니라 다시차즈케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문제의 다시타마인데 이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면 다 먹고 마지막에 먹는 게 이 정도 익힘이면 처음에 계란 한번 찌르고 들어갔으면 대참사가 났을 것 같거든요. 주문 전에 들은 설명을 되짚어보면 셰프님이 국물에 계란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본에서도 원래 계란을 안 넣는데 이번에 추가해본 거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계란 넣는 걸 원래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안 넣을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맛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 추구하는 방향성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변주는 받아들인 사람 나름이기도 합니다. 부추 페스토를 풀어서 초록색으로 변한 스프나 이런 거 멋은 있는데 맛은 과연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지는 건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시오라면이나 파이탄을 먹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뒤집어 보면 시오나 백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가격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2,000원. 최근 환율 기준으로 좀 억울하겠지만 1,400엔 가까이 갈 정도면 일본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속한 라면인데 면이랑 국물 빼면 차슈 한 종류랑 파, 빵, 페스토 끝이거든요. 단순히 볼륨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그릇의 라면을 구성하는 조합을 생략한 만큼 다른 레파토리를 만족스럽게 채웠는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꼭꼭 씹을 게 있으면 티가 좀 덜 나는데 대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간 재료들이고 그래서 코스 요리의 식사로 이런 면 요리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 자체로 만족스러운 라멘 한 그릇인지는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맛만 있으면 되는 게 라멘이고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라고 접근하면 썩 불만스럽기만 한 가격도 아니고 물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서비스는 아직 가오픈스러운 느낌, 친절하긴 한데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국물로 배 채우니까 행복해졌고요. 나중에 웨이팅이 좀 할만해지면 교카이 파이탄에 청양오일 좀 뿌려 먹으러 다시 와볼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